계란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계란조리법의 숨겨진 매력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부드러운 노른자와 탱글한 흰자, 그 완벽한 조화가 주는 행복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장 간단해 보이는 방법조차도 열의 움직임과 타이밍 하나로 완전히 다른 식감과 맛을 만들어내죠. 한국 식탁에서 매일 만나는 계란 프라이부터 서양식 세련된 스타일까지 하나씩 파헤쳐보면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계란의 다채로운 세계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리사이드업입니다. 이건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직설적이고 타이밍이 생명인 방식이에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깨 넣으면 흰자가 팬바닥에 바로 붙어서 열을 받아가며 익기 시작해요. 노른자는 위로 완전히 드러난 채로 그대로 두죠. 비집지 않기 때문에 열이 아래에서 위로만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흰자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밑면이 너무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불세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제대로 완성되면 노른자는 액체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흰자는 접시에 올려놓을 만큼 단단한 모양을 잡아요. 칼을 살짝 대면 노른자가 황금빛으로 부드럽게 터져나오면서 입안 가득 크림 같은 감촉이 퍼지는데 그 순간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정말 중독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올려 먹거나 김치와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죠. 선리 사이드업이 바로 그 스타일과 가장 비슷하지만 서양에서는 토스트나 샐러드와 함께 플레이팅해서 먹는 경우가 흔해요. 차이점은 노른자를 완전히 드러내서 태양처럼 밝고 예쁘게 보이게 한다는 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흔한 오해 하나가 있는데 그냥 팬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너무 세게 하면 흰자가 과하게 갈색이 되면서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중불로 유지하면서 팬을 살짝 흔들어주면 흰자가 균일하게 익고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제 오버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구조는 선리 사이드업과 비슷하지만 한번 뒤집는 순간이 결정적이죠. 흰자가 어느 정도 굳으면 재빨리 뒤집어서 노른자 위에 얇고 부드러운 흰자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른자 자체는 아직 완전히 액체 상태로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감싸진 듯한 모양이 돼요. 칼을 대면 쉽게 터지면서 부드러운 노른자가 흘러나와요. 이 식감이 샌드위치나 버거에 넣을 때 딱 좋아서 내용물이 새지 않게 해줍니다. 비집는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오래 두면 노른자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니까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반숙 계란 프라이와 비슷한데 서양식으로는 더 세련되게 느껴지죠. 일본식으로는 간장이나 버터를 더해 풍미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버이지는 그 단순함 속에 부드러운 균형이 매력이에요. 트위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노른자를 완전히 보호하면서도 겉모습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처음 계란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팁으로는 뒤집을 때 스패틀출러를 미끄럽게 만들어서 노른자가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오버 미디엄은 조금 더 익힌 버전입니다. 비집은 후 두 번째 면을 살짝 더 익혀서 노른자 바깥쪽 쪽이 서서히 굳기 시작하죠. 완전히 액체가 아닌 챔처럼 부드럽고 걸쭉한 질감으로 변해요. 이 덕분에 샌드위치나 랩에 넣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고 잘 버텨줍니다. 처음에는 흐르는 듯 하다가 점점 크림처럼 변하는 그 과정이 계란의 매력을 극대화해요. 식감 변화가 신기해서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입안에서 살짝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중간 단계가 정말 특별하죠. 한국 식탁에서는 이런 중간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계란말이처럼 부드럽게 즐기지만 서양식으로는 샌드위치 속에 넣어 먹을 때 더 안정적이에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더 익힌다고 해서 딱딱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노른자 바깥만 살짝 세팅되는 거예요. 실전 팁으로는 불을 약불로 낮춰서 천천히 익히면 노른자가 과하게 굳지 않고 이상적인 질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누출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버하드는 양면을 충분히 익혀서 흰자와 노른자 모두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뒤집은 후 계속 열을 가해서 중심부까지 액체가 남지 않게 하죠. 최종 식감은 단단하고 응집력 있게 변해서 거의 슬라이스해서 먹을 수 있는 층처럼 느껴집니다. 내부 수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다른 재료와 섞을 때도 흐르지 않아요.
이건 좀 더 단단한 식감을 원할 때 딱이에요. 씹을 때 쫄깃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이제 바스티드 에그로 가보죠. 써니 사이드업처럼 시작하지만 뒤집지 않고 간정열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에요. 뜨거운 버터나 기름을 숟가락으로 반복해서 위에 끼얹거나 팬을 살짝 덮어서 증기로 윗면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윗면 흰자가 부드럽게 세팅되면서도 노른자는 대부분 촉촉하게 남아요. 뒤집을 때 깨질까봐 걱정되는 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이죠. 증기가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정말 섬세해요. 입에 넣으면 노른자의 부드러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겉은 살짝 따뜻하고 촉촉하죠. 한국에서는 계란찜처럼 증기로 익히는 방식이 익숙할 텐데 바스티드 에그는 팬에서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서양에서는 브런치 메뉴에 자주 등장하죠. 트위스트는 뒤집지 않아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릴게요. 버터를 충분히 녹여서 숟가락으로 천천히 끼얹으면 노른자가 과도하게 익지 않고 완벽한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아침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스크램블드 에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노른자와 흰자를 미리 섞어서 한 덩어리로 익히는 방식이에요. 팬에서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수분을 잡아두는 커드 덩어리가 생겨요. 커드의 크기와 식감은 온도와 저어주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소프트 스크램블드는 약불에서 계속 저으면서 작은 커드가 유지되게 해요. 아직 완전히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서 내려 잔열로 마무리하면 부드럽고 광택 있는 질감이 나와요. 퍼지기 쉽고 덩어리가 크게 갈라지지 않아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최고예요. 한국에서는 계란말이처럼 부드럽게 즐기지만 소프트 스크램블드는 더 크림 같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죠. 서양 브런치에서는 토스트에 발라먹기 딱이에요. 착각하기 쉬운 건 빠르게 익히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천천히 저어야 작은 커드가 유지돼요. 팁으로는 불을 약하게 유지하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치즈나 채소를 넣을 때도 잘 어울려요. 하드 스크램블 크램블드는 거의 모든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익혀요. 커드가 완전히 세팅되면서 매트한 모습으로 변하고 모양을 잘 잡아요. 치즈나 채소, 고기와 섞어도 흐르지 않아서 편리하죠. 이건 좀 더 단단한 식감을 원할 때 좋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오믈렛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란을 풀어서 미리 준비한 팬에 부으면 바닥부터 천천히 익기 시작해요. 계속 저어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밑면이 살짝 굳을 때까지 기다리죠. 표면이 아직 촉촉할 때 치즈나 채소, 익힌 고기를 올린 뒤 반달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팬과 직접 닿은 바깥쪽은 살짝 갈색으로 노릇노릇해지면서 바삭한 식감을 주고 안쪽은 부드럽게 내용물을 감싸 안아요.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쫄깃하고 속은 따뜻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포만감이 엄청나요. 한국에서 계란말이는 부드럽게 말아서 먹는 스타일이 익숙하죠. 하지만 아메리칸 오믈렛은 접는 방식이 더 자유로워서 속재료를 듬뿍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서양 브런치에서는 거의 기본 메뉴처럼 등장하니까요. 트위스트 하나는 바로 저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계속 저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믈렛이 아니라 스크램블드가 돼버려요. 실전 팁 드릴게요. 팬을 미리 충분히 달궈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부으면 바닥이 너무 빨리 타지 않으면서 예쁘게 굳어요. 다음 주말 아침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속에 좋아하는 재료를 가득 채우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프렌치 오믈렛은 조금 더 섬세한 버전이에요. 약불에서 거의 계속 움직이면서 계란이 아주 미세한 커드로 응고되게 하죠. 팬을 흔들거나 저어서 열을 고르게 퍼뜨리고 갈색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요. 부드러운 커스터드 같은 질감이 들 때쯤 부드럽게 말아서 원통 모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겉은 창백하고 매끄럽게 유지되면서 속은 크림처럼 부드럽게 남아요. 포크로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퍼지는 그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한국 사람들은 계란말이를 할 때 불을 좀 세게 해서 노릇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프렌치 스타일은 열을 최대한 부드럽게 제어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프랑스에서는 아침이나 점심에 가볍게 즐기는 메뉴로 사랑받아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빠르게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천천히 움직여야 미세한 질감이 살아요. 팁으로는 나무 주걱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어주면서 마지막 순간에만 말아주는 거예요. 한번 익숙해지면 집에서 카페 수준의 오믈렛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프리타타는 아예 처음부터 채소, 치즈, 고기를 계란과 함께 섞어서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스토브에서 먼저 가장자리를 살짝 세팅한 뒤 오븐으로 옮겨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익혀요.
이렇게 하면 바닥이 과하게 익지 않으면서 중심부까지 골고루 익죠. 완성되면 외지 모양으로 썰어서 따뜻하게나 실온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먹을 때 바삭한 가장자리와 부드러운 속의 대비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탈리아 가정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프리타타는 한국의 계란찜인이나 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오븐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죠. 서양에서는 남은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실용적인 요리예요. 트위스트는 미리 다 섞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료가 골고루 퍼져서 한 입마다 균형 잡힌 맛이 나와요. 팁 하나 드릴게요. 오븐으로 옮기기 전에 스토브에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중간에 치즈를 솔솔 뿌리면 녹아서 더 고소해집니다. 중알에 남은 채소를 처리할 때 딱이에요. 이제 삶은 계란 3개로 들어가 보죠. 소프트 보일드는 껍질째로 비교적 짧게 삶아서 흰자는 단단해지지만 노른자는 여전히 액체처럼 흐르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껍질이 열 전달을 천천히 해주기 때문에 직접 팬에 닿는 조리법보다 속까지 부드럽게 익어요.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노른자가 소스처럼 부드럽게 퍼지면서 빵이나 샐러드에 얹어 먹기 좋아요. 그 따뜻하고 크림 같은 감촉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이 행복하죠. 한국에서는 반숙 계란을 라면이나 밥에 올려 먹는 게 흔하지만 소프트 보일드는 더 부드러운 질감을 원할 때 최고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죠. 오해하기 쉬운 건 삶는 시간이 짧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 신선한 계란이라면 문제없어요. 팁으로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계란을 넣고 정확히 타이머를 재는 거예요.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찬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자미에그는 소프트 보일드보다 조금 더 삶아서 노른자가 젤리처럼 걸쭉해지는 단계예요. 흰자는 완전히 세팅되고 중심은 광택나면서 형태를 유지하죠. 반으로 썰어도 노른자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을 수 있어요. 그 중간 식감이 요즘 유행하는 아보카도 토스트나 샐러드에 딱 맞아요. 입안에서 살짝 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이 중독적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반숙과 완숙 사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서양에서는 요즘 퍼펙트 소프트라고 불리며 인스타 감성 요리에 자주 쓰여요. 트위스트는 노른자가 완전히 흐르지 않으면서도 크림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팁으로는 삶은 후 얼음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노른자가 과하게 익지 않아요. 다음에 브런치 만들 때 꼭 시도해보세요. 하드보일드는 흰자와 노른자 모두 중심까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삶는 방법이에요. 열이 안쪽으로 서서히 퍼지면서 노른자가 크림에서 부스러기 같은 질감으로 변하다가 결국 밀도 있게 굳죠. 삶은 후 바로 찬물에 식히면 잔열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야 마른 느낌이나 분필 같은 식감이 나지 않아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을 때 깔끔하게 썰려요. 이제 포치드 에그로 가보죠. 껍질 없이 부드럽게 끓는 물에 직접 깨넣어서 간접열로 익히는 방식이에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깥 흰자가 먼저 응고되면서 노른자를 감싸 안아요. 액체 속에 떠있기 때문에 열이 고르게 퍼져서 중심은 부드럽게, 겉은 부드럽게 잡혀요. 갈색이 전혀 없고 연한 색감의 텐더한 식감이 특징이죠. 칼을 대면 노른자가 소스처럼 흘러나와서 요리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계란을 직접 물에 삶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포치드 에그는 브런치 카페 메뉴에서 자주 보이죠. 미국식 에그 베네딕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착각하기 쉬운 건 물이 너무 세게 끓으면 계란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주 약하게 끓이는 게 핵심이에요. 팁으로는 물에 식초를 살짝 넣고 계란을 작은 그릇에 미리 깨서 조심스럽게 넣으면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연습 몇 번이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어요. 에그 베네딕트는 포치드 에그를 활용한 완성된 요리예요. 구운 잉글리시 머핀 위에 햄이나 베이컨을 올리고 따뜻한 홀랜다이즈 소스를 부은 뒤 포치드 에그를 얹죠. 칼을 대는 순간 액체 노른자가 소스와 섞이면서 빵 아래로 부드럽게 퍼져요. 부드러운 계란, 바삭한 베이스, 크림 같은 소스의 조화가 한 입에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이 정말 특별하죠. 베이크드 에그는 작은 그릇에 계란을 깨넣고 크림, 버터, 치즈를 더해 오븐에 구워요. 열이 옆과 위에서 동시에 오기 때문에 팬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게 익죠. 오븐 시간에 따라 노른자가 흐르거나 완전히 익을 수 있어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겨울 아침에 딱 맞아요. 피클드 에그는 완숙 계란을 껍질 벗겨 식초 기반 브라인에 향신료나 비트, 고추를 넣어 담가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이 흰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노른자의 풍부함과 대비되는 새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병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먹으면 상큼한 맛이 일품이죠. 데빌드 에그는 완숙 계란을 삶아 반으로 갈라 노른자를 꺼내 머스터드와 마요네즈 등으로 섞은 뒤 다시 흰자에 채워 넣어요. 조리 과정이 아니라 섞는 과정으로 질감이 바뀌는 재미있는 스타일이에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부드러운 필링이 파티 음식으로 인기 많아요. 샤크슈카 스타일은 토마토와 고추 소스가 끓는 팬에 계란을 직접 깨넣는 방식이에요. 소스가 아래에서 버블링하면서 흰자가 가장자리 붙어 있고 뚜껑을 덮으면 증기로 윗면이 세팅돼요. 노른자는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소스와 어우러져요. 한 스푼 떠먹을 때마다 매콤하고 부드러운 조화가 살아나죠. 마지막으로 에그 푸용은 계란을 빈 스프라우트, 새우, 돼지고기 등과 섞어 뜨거운 팬에 부쳐요. 증기가 안에서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두꺼운 팬케이크 같은 모양이 되고 가장자리는 바삭해요. 위에 짭조름한 브라운 그레이비를 부으면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그 대비가 정말 중독적입니다. 계란 조리법은 결국 열을 어떻게 가하고 얼마나 오래 익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다양한 스타일을 함께 탐험해봤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